메소드 연기는 많은 배우들에게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는 하죠. 30초 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기 역할에 너무 몰입해버린 배우 10명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12. 톰 행크스. 톰 행크스는 미국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그는 1988년 코미디 고전 영화인 빅에서 조슈 역할로 캐스팅되어 주연 연기를 하기 시작한 이래로 계속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폐 깊은 곳에서 웃음을 뽑아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코미디로 연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그의 연기 실력 역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점차 더 진지한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결국 2000년에 캐스트어웨이에서 페덱스 배달원인 척 놀란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비행기 사고 이후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에 갇힌 한 남자를 연기했는데요. 이 남자는 자신의 재치와 가끔 유용한 아이템을 싣고 실려오는 페덱스 박스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고립된 상태였죠. 이 남자는 섬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톰 행크스는 마르고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체중을 40파운드나 감량했고 마지막 한 달 동안에는 샤워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그가 영화를 찍다가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인데요. 근본적으로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가 그의 혈관을 중독시키게 된 겁니다. 메소드 연기가 역할을 위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다 병원에 가게 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9위. 제이미 폭스. 제이미 폭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연기도 하고 춤도 추고 글도 써요. 진짜 다 한다고요. 그의 필모는 몇 개의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적인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성공작들은 진짜 대박을 터뜨린 작품들입니다. 제이미는 몇 번의 고해산 영화에 출연했는데요. 톰 크루즈와 함께 콜레트럴에 출연하거나 채닝 테이텀과 함께 화이트하우스 다운에 출연하기도 했고 전기 영화인 아리와이에서 뮤지션인 레이첼스 역할을 맡으면서 한 발자국 더 진지한 역할을 맡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 3개월간 촬영을 하면서 맹인 피아노 연주자 역할을 했는데요. 캐릭터를 좀 더 잘 표현함과 동시에 제대로 된 마음가짐을 갖추고자 그는 제작팀에게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눈을 풀로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반응이었고 이 때문에 제이미는 몹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풀 일부가 그의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어 안구에 닿는 바람에 제이미는 이후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이 역할 때문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지는 않았지만 그해 오스카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고통과 불편함이 견딜 가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8위. 짐 캐리. 고무 같은 얼굴을 가진 미친 와일드카드로 알려진 이 남자는 사실 코미디 왕국 바깥으로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와 에이스 벤츄라 같은 영화의 스타인 짐 캐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늘 100만에 맞춰두지만은 않았는데요. 그가 처음으로 맡았던 진지한 역할은 1998년 트루먼 쇼에서 맡은 주인공 트루먼이었습니다. 캐릭터에 몇 가지 코미디스러운 면모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그가 평생 동안 알아온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실을 알게 되는 혼란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소공포증을 유발할 정도의 연기이기 때문에 보시기 전에 폐소공포증이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1년 후 짐 캐리는 유명한 코미디언인 앤디 카우프먼의 전기영화 맨 온 더 문에서 앤디 카우프먼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는 세트장에서 트러블메이커였던 것으로 잘 알려졌는데요. 또한 다혈질인데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짐 캐리가 그런 식으로 앤디 역할을 한 데에 비해 앤디가 토니 클리프톤이라는 토크쇼에서 맡았던 역할은 그보다 더 못된 것이었는데요. 그는 바람둥이에 인종차별주의자에 전반적으로 악에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에서 토니 클리프톤 장면을 찍을 때가 되자 짐 캐리는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인 짐과 앤디에서 짐 캐리는 앤디라는 캐릭터를 맡았을 때의 경험을 정신적으로 기가 빨리는 느낌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료 배우들과 크루들이 자신을 그렇게 증오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는 경험은 그의 정신에 상처를 입혔으며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7위. 로버트 패틴슨. 로버트 패틴슨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서 에드워드 클린 역할을 맡으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기는 했지만 최근 그의 인기는 그의 굉장한 연기 실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는 굿타임, 테넷과 같이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은 영화에 출연했고 심지어 다크나이트, 고담시에서 배트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는 라이트하우스라는 스릴러 계열 영화의 아메리칸 사이코의 배우인 윌리엄 다포와 함께 출연했는데요. 영화에서 그는 보통 불을 켜놓기 위해 사용하는 케로신에 그의 상사이자 전 판매자 역할을 맡은 윌리엄 다포와 함께 빠르게 맛을 들인 19세기 등대 관리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콤비는 요란하고 어지럽고 때로는 완전히 혼란스러운 연기를 펼쳐서 가끔은 관객들이 그들과 함께 케로신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끔 만들 지경이었습니다. 영화 내에는 로버트 패틴슨이 자신이 해야 했던 일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한 몇 가지 생생한 장면들이 있는데요. 계속 무드를 가져가기 위해 로버트 패틴슨은 그 장면에서 사용되는 모든 체액을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하는 척을 하는 대신 직접 토하기도 했고 어떤 장면에서는 실제로 바지에 소변을 보기도 했으며 그 상태로 촬영을 거의 일주일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패틴슨은 촬영 전에 신발에 돌을 넣고 걸어다니면서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상태에 균형을 잃고 어지러운 상태가 되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건 패틴슨 본인에게도 악몽이었을 것 같지만 그걸 찍어야 했을 스태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저 같으면 쟤 왜 쉬하고 있는 거임? 저게 맞음? 이랬을 것 같거든요. 6위. 니콜라스 케이지. 이 미친 인간이 메소드 연기로 너무 멀리 간 케이스를 하나만 꼽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니콜라스 케이지는 레이징 애리조나에서 전과자인 H.I. 맥도나우로 처음 스크린 데뷔를 했을 때부터 계속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는 연기를 해왔는데요. 이후에도 비슷한 경력이라는 걸 쌓았죠. 그가 1년에 최소 4편의 영화를 찍는 기본적으로 바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영화들에 대한 반응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그가 스크린에서 캐릭터로서도 스크린 뒤에서도 그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곤 했다는 사실인데요. 뱀파이어의 키스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의 캐릭터는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믿고 있는데요. 특정 씬을 찍기 위해 니콜라스 케이지는 엄청난 수의 날달걀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케이지는 거기서 조금 더 극적인 걸 하고 싶어 했어요. 감독에 따르면 니콜라스 케이지는 처음에는 그 장면에 살아있는 박쥐를 먹으면 안 되냐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쩌면 진짜 어둠의 왕자인 오즈 오스본에게서 영감을 받았을 수도 있겠어요. 박쥐를 세트장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니콜라스 케이지는 대신 죽여주는 바퀴벌레를 먹는 걸로 타협하게 됩니다. 그는 준비된 3마리의 바퀴벌레를 다 먹었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이외에도 니콜라스 케이지의 기행에 대해서만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다양한 기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친 사람인 이유에 대한 10가지 이유에 대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5위. 샤이아 라보프.
샤이아 라보프는 디즈니 시트콤 히트작인 이븐 스티븐스에서 루이스 스티븐스 역할을 맡으면서 스크린에 데뷔하기 전까지 디즈니의 빅스타였습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꽤 많은 고예산 영화에 캐스팅되었고 최근에는 피넛 버터 팔콘이나 허니보이 같은 좀 더 고차원적인 컨셉의 저예산 분위기로 돌아선 편인데요. 어쩌면 이건 그가 너무 지나치게 메소드 연기를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너무 심하게요. 1945년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밀리터리 영화인 퓨리에서 샤이아 라보프는 마이클 페나, 로건 레이먼, 존 번설, 브래드 피트와 같은 할리우드 거물들과 함께 캐스팅되었는데요. 이들 모두 세트장에서 겪은 일들이 끔찍했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을 주 배경인 탱크 안에서 촬영했는데요. 이 탱크의 부대원들은 적진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 샤이아 라보프는 목욕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은 영화를 찍는 거의 3개월 동안 그의 동료들이 샤이아 라보프가 뿜어내는 악취와 냄새를 들이마셔야 했다는 뜻입니다. 브래드 피트는 이걸 두고 그가 평생 살면서 맡았던 것 중에 가장 끔찍한 냄새였다고 했는데요. 그 냄새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사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2015년의 드라마틱한 명작 레버넌트의 주연 국경 수비대 역할로 드디어 첫 번째 오스카상을 탔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는 동료 수비대와 떨어져 숲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했고 어떻게든 상처를 꿰매어 붙이게 되는데요. 아마 이 장면은 여러분이 생전 본 적 없을 정도로 자극적인 장면일 겁니다.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조금 메소드적 방법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는 직접 숲속을 탐험하러 들어가 캠프를 차립니다. 그곳에서 그는 들소 생고기를 먹고 얼어붙은 호수에서 규칙적으로 수영을 하고 그래요. 텐트에서 자는 대신 동물 사체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은 그에게 좋은 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는 오스카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그가 보여준 가장 소름 끼치는 연기였던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으니까요. 3위, 크리스찬 베일. 크리스찬 베일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첫 번째 배트맨 영화인 배트맨 리턴즈에서 다크 나이트 역할에 캐스팅됨으로써 메인스트림 유명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그가 젊었을 적 엠파이어 오브 더 선에 캐스팅되었을 때부터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패트릭 베이트먼 역할을 맡아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을 때까지 그에게는 꽤 광신적인 추종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맡았던 역할들은 끝도 없이 많고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것은 역할에 따라 몸무게를 불리고 줄이는 크리스찬 베일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칸 사이코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식스팩과 근육으로 아주 멋진 몸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 그는 60파운드 이상을 빼고 근육이라고는 하나 없는 샌드위치 한 조각이 절실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죠. 200파운드 조금 안 나가는 몸에서 말도 안 되는 120파운드의 몸으로 변한 겁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몸무게를 늘리고 불리는 행위를 계속해서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촬영할 때 함께 진행하는 극단적인 식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역할 때문이든 아니든 이런 식으로 계속 몸무게가 바뀌는 것은 그에게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를 골라서 머물러 보도록 해요. 크리스찬, 할리우드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2위, 제이미 도어맨. 제이미 도어맨은 유명한 로맨틱 스릴러 시리즈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크리스찬 그레이 역할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가 이 리스트에 등장한 이유가 그레이 역할을 맡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이미 도어맨의 메소드 연기에는 체인이나 채찍질 같은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트렌치코드와 어둠이 등장하죠. 범죄 시리즈인 더 폴을 준비하는 동안 제이미 도어맨은 자신의 역할인 폴 스펙터의 미친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글자 그대로 한 여자를 스토킹하고 밤에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좀 더 메소드적으로 연기하기 위한 행동이었을지는 몰라도 이것 때문에 한 여성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밤에 혼자서 집까지 가는 길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마치 알파치노가 당신을 집까지 따라오는 느낌일 거라고요. 알파치노긴 하지만 어떤 남자가 집까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스크린에서 그의 역할은 잘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팬들과 비평가들은 그의 진짜로 끔찍한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위, 제러드 레토. 제러드 레토는 그의 연기 경력에는 할리우드에서 문제아로 통했습니다. 데니스 최이드와 데니 글로버와 함께 레인 딕슨 역할을 맡았을 때 처음으로 그의 악명이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제레미 레토는 빠르게 미스터 노바디, 걸 인터럽티드와 같은 상징적인 영화에서 연극 레퍼토리를 쌓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6년 영화 디 엔드 오브 유어 스쿼드에서 어둠의 어리컨대 왕자인 조커를 맡으면서 변곡점을 찍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그가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제러드 레토는 항상 메소드, 연기를 극단적인 단계로 실행하곤 했습니다. 몸무게를 빠르게 불리고 빼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거나 다른 수많은 행동을 했죠. 하지만 그가 딱 걸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영화에서였습니다. 상징적인 배트맨의 악당 역할을 맡으면서 제러드 레토는 자발적으로 세트장에서 동료 배우들과 거리를 두었고 일설에 따르면 자신의 동료 배우들에게 수많은 역겨운 선물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중고 성인용품을 보냈고 촬영 중 캡틴 부메랑 역할을 맡았던 자이 코트니는 긴 촬영의 끝에 자신의 트레일러에서 살아있는 뱀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 뱀이 독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 그 선물이 완전 아니었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최근 그는 자신이 동료들에게 보냈던 모든 선물들은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고 다들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동료 배우들에게 자기 체액이 묻은 걸 주거나 진짜 뱀을 주는 건 별로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자기 역할에 너무 몰입한 배우 1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사람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더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